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면 이상하지 않은 이상심리학 시리즈 경계선 성격장애를 맡게 된 금보다 귀한 상담자 김기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는 영화 베티 블루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사례입니다. 영화 베티 블루의 주인공 베티는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생기발랄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울과 공허감이 깊어서 마치 얼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티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행동을 자주 하는데요. 특히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의 섬뜩한 행동을 합니다. 화가 나면 살림살이를 부셔버리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고용주에게 폭언을 하고 까다로운 손님은 포크로 팔을 찔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의 소설 출판을 거부한 편집장에게는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또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으로 손으로 유리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표출되는데요. 자기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거칠게 다루고 자르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포크로 자신의 눈을 찌르기도 합니다. 네. 자, 네, 조금 충격적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극단적이고 다양한 증상들과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에서도 성격장애 꽃이라고 할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문제와 증상들을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격과 성격장애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 성격이 좋다, 그 사람 성격이 나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성격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격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어진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어떻죠?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지 않죠.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격 장애는 무엇이냐면 오래 지속되는 행동 경향 및 특징이 주로 융통성이 없고 아주 미숙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 혹은 직업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뭐라고요? 그렇죠. 성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성격 특질이 그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질이 경직되어 있어서 아무 상황에서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자, 말한 것처럼 뭐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매번 화를 내고 극단적으로 낸다. 그러면 이제 성격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야기하게 되면서 또한 본인 스스로도 주관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이제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서장애와 성격장애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서장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성격장애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더 지속적이고 오래되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문제인식이 더 성격장애일 경우에 더 부족합니다. 정서장애일 경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문제인식이 주로 부족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격장애 환자는 자신의 성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담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가 있어서 온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성격 자체, 내가 성격을 바꾸겠다,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가 아니라
성격 장애가 초래하는 결과적인 2차적 결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부부 갈등이 생긴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힌다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